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양기자 작가님의 그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제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연작소설 안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그래서 뭐 소제목으로 뭐 이렇게 쪼끄쪼끄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가 두 개가 조금 살짝 겹쳐요. 그래서 천재전 교과서가 여기 앞부분이라면 중간 부분부터 지약사랑 겹치고 지약사랑 계속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뭐 자기 부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앞부분은 여기는 뭐 동일하게 필기를 하시고 제가 뭐 이따가 말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단편소설, 연작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보면 단편인데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소설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연작소설이란 말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실적, 네, 그 뭐 사람들의 뭐라 말해야 돼.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삶, 뭐 사고방식, 우리 현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고 사회를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못됐든 아니면 사회가 뭔가 잘못이 됐든 그런 것들 비판하고 그 다음에 성찰, 돌아보게 하죠. 그 다음에 오해로 인한 타자와의 갈등과 솔직히 뭐 갈등 뭐 거시기 하고 타자 이해를 통한 화해인데요. 참고로 여기서 시점은 주인공은 여기서 이게 임씨입니다. 임씨. 그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나는 오히려 관찰자의 역할을 하죠. 자, 특징.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소시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소시민이 뭐냐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나쁜 단어는 아닌데요. 그냥 조금 어떤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시민적의 삶, 소시민적 성격이다 이러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좀 계산적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나쁜 건 아닌데 삶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쪼잔해지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삶을 뭐 이렇게 그려냈다고. 등장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고 합니다. 뭐 이건 왜냐면은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관찰자의 시점이기 때문에 관찰자가 이제 얘기를 해주기 있어서 간접 서술로 간접 제시로 사건이 전개되죠. 자, 여기부터는 누구냐면은요, 네, 천재정 교과서부터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약서는 중간에 꼽사리를 끼시면 돼요.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읽을게요. 그와 아내는 어렵게 연립주택을 장만하였다. 그러나 그 집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보수하느라 제법 많은 돈을 들이게 된다. 그러던 중 욕실 바닥에 물이 새는 일이 생기자 이웃의 소개를 받아 임씨에게 공사를 맡긴다. 그러나 임씨는 곧 그는 임씨의 본업이 연탄 배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욕실 공사를 맡긴 것을 후회한대요. 왜냐면요, 이게 이 사람은 본업이 연탄 배달입니다. 그러니까 비전문가한테 지금 맡긴 거죠. 그래서 일단은 씁시다. 후회해요. 그래서 일단은 의심해요. 그와 아내가 우유 젠장. 으아차. 에헤이. 허구한 날 빠가려고. 아이고야. 아이고, 그때 내가 1인칭이라고 했니? 이거 3인칭입니다. 3인칭. 그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3인칭이에요. 1인칭 관찰자가 아니라 3인칭입니다. 그와 아내가 임씨를 불신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3인칭 시점인데 초점은 나래. 그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 불신하게 되는 이유.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임씨 말대로라면 무슨 소리야, 여기가 아니라. 자, 오늘 끝나기는 어렵겠죠? 아내는 내일까지 일이 계속된다는 게 벌써 지겨운 듯 했다. 그럴 거야. 움직일 때마다 발부리의 차이는 세간살이들을 이리저리 옮겨 신으며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 비슷한 말을 임씨에게 해보았더니 임씨 역시 건성이었다. 사장님이야 며칠 걸려도 아무 상관없지요. 견적 뽑은 대로만 주시는 거리게요. 나머지는 지가 백날이 걸려도 하저 없이 해놓을 일만 남은 셈입니다. 임씨 말대로라면 당일로 끝낼 속셈은 아닌 듯 싶었다.
젊은 인부는 30분째 일하고 나면 담배 한 대 냉수 한 컵 하는 식으로 일을 질질 끌고 젊은 녀석 단속하랴 자신이 하는 일 신경 쓰랴 입으로 한몫하랴 임시 속도도 그가 보면 더디기 짝이 없었다. 즉 여기 임시 말대로라면 오늘로 끝낼 일은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부풀려서 오래 걸린다 생각해가지고 돈 좀 더 뽑아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씁시다. 임씨가 일부러 일을 더디게 하여 공사비를 부풀릴 거라 생각해. 임씨가 이를 일부러 더디게 하여 공사비를 부풀릴 것이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기야 뭐 이런 공사가 국수가닥 뽑아내도 쑥쑥 뽑혀 나오는 재미를 주는 일이 아니겠지만 깨고 드러내고 긁어대고 하는 일은 한참 후 들여다보아도 그게 그 모양이었다. 그렇다고 감독관 마냥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잔꾀 부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는 어슬렁거리며 집안이고 어쩌고을 기울였다. 자,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제 돈이 부풀리면 어때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싸게 하고 싶은데 돈 아끼려고 계속 이렇게 지키고 서 있을 순 없잖아요. 일 똑바로 하나 못 하나.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마음이 조금 조급한 거죠. 의심하니까. 그래서 막노동 일을 하는 인물의 이거 편견이죠. 이 사람도 그럴 것이다. 근거 없는 불신. 근데 왜 이래?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무래도 조금 소시민적인 삶이라 했잖아요. 쪼잔해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좀 마음이 좀 돈에 그런 거죠. 여기 소시민으로서 돈이 오가는 일에 초조해하며 불안해하는 시민. 이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가서 지켜보세요. 일꾼들이랑 원래 주인이 안 보면 대충 덮어버리는 못된 구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 소시민적 초정 아니면 피해의식이에요. 왜? 항상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등쳐먹힐 것이다 라는 어떤 좀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쓰세요. 일상의 작은 거래소. 아이고 허리 아파.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시민적 초조. 혹은 피해. 자, 쓰시기 바랍니다. 지울게요. 내가 봤을 때 이것도 1시간 하겠다. 자. 그래서 시금치 나무를 묻히면서 아내가 행여 들릴까봐 낮은 소리로 소곤거렸다. 갓난애나 징징 울어대면 애보기나 하련만 애는 배만 부르면 새근새근 잠들어 버리는 터라 사실 그가 할 일은 딱히 없는 형편이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목욕탕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임씨가 젊은이에게 마이크 아직 살아있네? 젊은이에게 건재상에 가서 새 파이프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있을 때였다.
욕조에서 세면대로 구부러지는 이음새 쪽에 사다리 생긴 모양이었다.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쳐들어 올리며 임씨가 말했다. 자, 땀방울이 어때요? 임씨 모습이 매우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죠. 다시 얘기하지만 4인칭 전지적이에요, 이거. 사장님, 수도 좀 열어보세요. 이곳에 물이 솟구칠 것 같은데. 임씨가 시키는 대로 계량기에 꼭지를 비틀고 돌아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주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여기 보세요. 이걸로 한 번만 내리치면 아주 분수처럼 솟구칠 테니까. 임씨가 옆에 놓였던 흙손으로 파이프를 살짝 내리치자마자 이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아유, 완전히 사갔어요. 사장님, 어서 계량기 잡으세요. 터진다 찾았으니 일은 다 한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임씨는 젊은 인부를 기다리는 사이에,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이제 여러 명, 몇 명 이제 아르바이트생 고용해가지고 같이 다니겠죠. 젊은 인부를 기다리는 사이에 아내에게 냉수 한 컵 청했다. 일을 다 한 거나 진배 없다는 일꾼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아내가 청량음료 한 컵 가득 따라주며 다짐했다. 세면대나 변기는 손댈 것 없겠지요? 예, 사모님, 다른데 파이프는 구부러지게 이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자리는 맨 처음 시공 때부터 욕조를 안 치느라고 닥달을 해댄 모양이에요. 목 울대를 울리며 임씨는 맛있게 음료수를 들이켰다. 여름 한철 집수리 일이나 한다는 사내치고는 꽤 정확한 솜씨가 아닌가요? 그는 새삼 사내의 몰골을 자세히 뜯어봤다. 그러니까 아니 전문가가 아닌데 일을 좀 매우 좀 알차게 잘하죠. 그래서 이제 한번 자세히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인식이 바뀝니다. 씁시다. 임씨가 솜씨로 꽤 정확한 솜씨로 작업한 것을 보고 자, 또 길어. 작업한 것을 보고 임씨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여기 보이니? 여기까지 보여? 충분하네. 널널하구만. 자, 계속 읽게요. 원래는 자주색이었을 티셔츠는 잦은 세탁으로 누런빛이었고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검정 고무줄이 삐져나온 추리닝의 허리께는 서툰 손바느질로 터진 실밥을 꿰맨 자리가 어지러웠다. 작은 체구에 비하면 어깨 근육이나 팔목의 힘줄은 탄탄해 보였고 더위로 상기된 얼굴은 이제 막 밭을 갈다 나온 농부처럼 건장해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차림새랑 체구가 좀 좋기는 해요.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거 봐. 임씨. 자, 이게 지금 두 개가 같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특징 같은 걸 알 수가 있죠. 차림새가 초라하다라는 건 어때? 형편이 좀 넉넉지 않을 거다. 넉넉지 않은 형편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바로 알려주지는 않아요, 얘가. 근데 왜 1인칭 전적 작가시면요, 속마음은 또 다 알아요. 이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체구는 어때요? 노동으로 신체가 단련돼 있죠. 자, 지물포 주씨가 칭찬하던 대로 일을 잘 하시네요. 그는 슬쩍 사내를 치켜세웠다. 인간이란 칭찬 앞에 약한 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칭찬을 계속하면 신나서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을 단순하게 바라본 거죠. 누굴 바보로 하나. 하물며 어쩌 단순한 육체 노동자의 말로. 여기가 이제 존나 깔보고 있는 태도예요. 이게 단순한 육체 노동자. 야, 막노동하니까 뭐 저런 사람들 뻔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씁시다. 임씨가 이걸 어떻게 할까?
임시 안에 질책에 좌우될 인간이라며. 아이고. 봅시다. 그러니까 존에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막 인간 대 인간으로 본 게 아니라 뭐 저런 사람들 뻔하지 이런 식으로.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귀간지러운 말에 자신의 운임을 바치지 않겠는가? 그는 자신의 한마디가 잘 계산하여 내놓은 작품위를 은근히 자만하였다. 헌데 임씨의 반응은 계산한 것과는 다르게 빗나갔다. 이렇게 속마음 다 알죠?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아까 초반에 1인칭 관찰자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얘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계속 다시 얘기한다. 3인칭 잠깐 전지적이에요. 아, 뭐립쇼. 누가 와서 이래도 마찬가지니까요. 목욕탕 하자공사는 순서가 있어요. 자, 여기 뭐야, 어디 갔어? 안 넘겼네. 여기. 자, 밑줄 치세요. 머립쇼. 누가 와서 이래도 마찬가지로 목욕탕 하자공사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인물인 거죠, 임씨는.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자. 그러니까 성격이 괜찮죠? 아, 그래도 하고 입막음을 하려다 말고 그는 할 말이 마땅치 않아 주춤거렸다. 발렸죠? 그래도 당신 솜씨가 최상급이요 하는 말도 이상하게 들릴 것이고, 그래도 누군들 당신만하게 일을 처리하겠느냐 하고 말해도 속이 부여서 곤란했다. 사모님, 오늘 일에 하자없이 잘 해드릴 테니 겨울 연탄은 저희 집 것을 떼세요. 아, 저야 뭐 연탄 장수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오히려 잘한다고 해서 막 기분이 좋아하는 것보다 이때다 싶어서 자기 본업을 홍보하죠. 연탄 장수위로 홍보하죠. 자, 계속 할게요. 이야기가 이쯤에 이르면 그는 더욱 할 말 없어진다. 되려 임씨의 자기 손전 앞에서 스스로의 대답이 궁색해졌다. 아내 또한 딱히 연탄을 맡기겠다는 대답 없이 웬일인지 굳어진 표정이었다. 고향이 어디요? 그러니까 말 돌리려고 일부러 그가 얘기한 겁니다. 아무려면 머리 걸리는 거야. 임씨보다 못하랴 싶어서 그는 말꼬리를 돌려보았다. 어딘가에 반드시 임씨를 달뜨게 할 함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칭찬해가지고 일 좀 빨리 끝내려고, 돈 좀 아끼려고 부드러운 말로 꽉 움켜잡아야 일에 정성을 쏟아 완벽하게 공사를 해줄 게 아닌가? 고향이요? 임씨는 반문하고 쓰게 웃었다. 아유,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말라고. 뭐 유행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향 말하면 기가 막혀요. 벌써 한 7, 8년 돼가네요. 경기도 이천 농군이 도시사람 되보겠다고 땅 팔아갖고 나와서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경기도 이천이면요, 삼성이 거기다가 반도체 공장 오지게 크게 지어가지고 땅값이 뒤지게 올랐습니다. 이제 농군이 도시사람 땅을 팔았대요. 벌써 배가 아프구만. 그 땅만 제대로 잡고 있었어도. 그렇죠.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임씨가 고향을 떠난 것을 후회하고 있음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 사람 돼보겠다고 하면서 이제 뭐 땅을 팔고 나왔다는데, 뭐 막상 그러니까 땅값이 뭐 올라서 배가 아파서 그런 거 아니죠. 물론 여기는 그건 그냥 내 생각이고, 임씨는 이제 도시 빈민이 된 거죠.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간 부분이 살짝 생략이 되네요. 그 안에는 임씨가 자신을 속이고 공사비를 많이 받으려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불신은 깨지지 않았어요. 임씨에 대한 불신과 편견.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씩 임씨의 지난 삶에 대해 알게 된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 임씨는 수리할 곳이 더 있어 고쳐주겠다고 한다. 와? 아내는 그런 임씨를 믿지 못한다. 역시나 이거죠. 그러나 그 아내는 가끔 물이 새는 옥상을 이번에 수리하기로 하고 임씨에게 옥상 방수 공사를 부탁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씨는 군말 없이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뭐 이제
욕실 방수 공사까지 맡기게 됩니다. 자, 계속 읽게요. 임씨는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굴러가는지 알 바 없이 재빠른 솜씨로 방수액을 섞은 시멘트 배합물을 깨부숴 놓은 자리에 이겨 바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 방수 페인트가 뭐냐면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옥상 다 초록색이죠. 방수 페인트가 그 색깔이라서. 뭐 근데 왜 진짜 다 초록색이지? 가끔 보면 회색도 있어요. 근데 왜 다 초록색으로 할까? 어쨌든 간에 실내 공사에 관계없지만 이거 방수로 해놓고 굳기 전에 비라도 내리면 산통이 깨질 것이므로 그는 어두워오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여름 하늘이 노상 그렇듯 서너 장의 막장구름이 등시 떠있고 먹장구름 뒤로 물결 같은 장구름이 남풍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여름날의 변덕 많은 날씨로 어찌 잡아들여 싶어서 그는 흙 묻은 손을 털었다. 임씨의 하는 일이 대충 마무리 단계인 듯 싶어서 담배 한 대 피우며 쉬어볼까 해서였다. 여름엔 비도 잦은데 그러면 일을 못해서 어쩝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하는 일이 있죠. 두 흑손을 내두르는 그의 손놀림이 더 빨라졌다. 어느새 주위가 군청빛으로 어두워오고 있었다. 비가 오면 또 다른 벌이가 있어요? 비 오는 날에 아침부터 가리봉동에 가야 합니다. 가리봉동에? 예. 사장님은 몰라도 됩니다요. 아무튼 비가 오면 난 가리봉동으로 갑니다. 임씨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언뜻 지었다. 뭐야, 순간 몰라.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같이 계속했으면 비 오는 날 하루쯤 쉬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말해 주려다가 그는 입을 다물었다. 누군들 쉬고 싶지 않을 거냐는. 하루에 두 끼는 라면으로 배를 채우는 식구들을 거르니 가장으로서 어찌 비 오는 날이라 하여 아랫목에서 뒹굴기만 하겠느냐는데 생각이 미쳤던 까닭이다. 미주씨요. 여기 하루 두 끼는 라면으로 먹는다는, 그래서 임씨의 넉넉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임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가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일이 있냐면 돈을 떼먹혔어요. 그래서 가리봉동으로 돈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 나오진 않았죠. 간단하게 여겼던 옥상의 공사는 의외로 시간을 끌었다. 홈통으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경사면을 맞춰야 하는 것도 시간을 더디게 했고, 깨놓은 자리와 기왕의 자리의 이음새 사이로 물이 새지 않도록 면을 고르다 보니 조금씩 더 깨부숴야 하는 추가 부담도 잇따랐다. 이미 밤은 시작된 것이나 진배 없어 이웃집들의 창문에 하나둘 불이 밝혀졌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소리죠. 그런데도 임씨는 만족하다 싶을 때까지 일손을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고도 모자라 이왕 덮어놓은 곳을 한 번에 으깨어버리고 또 새로 흙손질을 거듭하곤 했다. 옆에서 보고 있자니 임씨는 도무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 같았다. 하고 지약사 여기서부터입니다. 예. 자, 지약사 지금 봅시다. 천재정을 계속 읽으시면 돼요. 예, 같이 계속 하면 됩니다. 몇 번씩이나 옥상의 얼굴을 뒤밀고 이래 진척 상황을 살피던 아내도 마침내 질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왜? 아예 끝날 생각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옥상 공사가 잘 되고 있나 살피는 거죠. 제가 이제 확인하려는데 마침내 질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대강 해두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고요. 다요 갑니다 사부님. 하던 일이니까 깨끗이 손봐드려야지요. 성격이 어때요? 매우 꼼꼼하죠? 네, 그래서 임씨 성격은 책임감이 강하고 일처리가 야무지죠. 강하고 일처리가 나 못 써. 야무지.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을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 보고 나서야 임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끝냈다는 소리죠.
임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양 지켜보았다.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이에 그가 굳은 살, 굳은 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나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임씨에 대한 연민이 나타난 거죠. 이제 나 인식이 바뀌었으니까요. 난 임씨를 그래도 좀 좋게 보잖아요. 임씨의 처지에 대한 연민입니다. 봅시다. 목욕탕일도 그러했지만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씨의 열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언가였다.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우정 지연해보니까 그가 일부러 지연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못 믿었었잖아요. 하지만 오해였죠. 옥상 일의 중간에 잠시 집에 내려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다.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드나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미안한 거죠. 아직 아내는 아직도 안 믿고 있어요. 뭐 크게 한번 당했나 봐요. 옛날에 뭐 다른 사람한테. 아내는 아직 안 미안해. 하지만 우정 지연의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대략 그들이었다. 밤 8시가 지나도록 자벽부 노릇에 시달린 것도 고생이었고 부러 만들어 시킨 일로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 못했으니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이제는 오반데 싶은 거죠.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하니까 이제 아내도 좀 미안한데 이거지. 그래서 갑니다. 아내는 기다리는 동안 술상을 보아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술상을 왜? 미안해서 너무 늦게까지 시킨 게 좀 미안해서. 임시 숙고에 미안함을 느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람이라니까 악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착해요. 손발을 씻고 계단에다가 이웃의 먼지를 옷의 먼지를 털고 들어온 임씨는 8시가 넘어선 시간을 보고 오히려 그들 부부에게 미안하였다. 근데 오히려 역으로 서로 아주 그냥 임씨의 착하고 순수한 성격. 오히려 임씨가 미안하게 생각을 하시네요. 시간이 벌써 이리 되었남요? 우리 사모님 오늘 늦게까지 이거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사장님에도 말할 것도 없고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는 무슨 얘기? 자기 공사가 늦은 거에 대해서 사과한 거죠. 우리 이거 지학사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야 되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아까 내가 막 관찰자라고 했는데 그거 잘못 얘기한 거예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이거 글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의 생각이나 모든 걸 다 알아요. 하지만 전개는 웬만하면은 행동과 대화로 이제 전개를 해나가고 하지만 시점 자체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 계속 얘기할게요. 사장님은 죄송합니다. 안방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노모가 그러니까 늙으신 어머니가 대신 임씨의 노고를 치하해 주었다. 젊은 사람이 일도 음식 잘하네. 늦으면 내일 확 쉬었다 하면 좋을 끼고 봐. 일 무서운 줄 모르고 뭐이 뭐? 일 무서운 줄 모르는 걸 뭐해. 앞으로는 잘 살게요. 자, 밑줄 치시고 임씨의 성실한
칭찬. 그랬더니 노모의 덕담을 임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은 채 들었다. 갑자기 어르신이 얘기하니까 그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이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예의도 바르죠? 우도론에 대한 임씨의 예의 바른 태도. 네,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남자들 술 마시는 꼴은 꼽아서 못 보지만 그렇게 일하고는 안 마실 수 없겠구만. 그래서 이제 임씨의 성실함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지? 아내야? 아니면 노모야? 어쨌든 임씨의 성실함을 인정하는 말이고, 그렇게 일하는 건 안 마실 수 없겠구만. 나는 고마 들어가 있을 테니 좀 쉬었다 가서. 노모였네요. 노모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임씨는 그가 부어주는 술을 두 손으로 황감히 받쳐들고 조심스레 목을 때려 넘겼다. 역시나 이것도 이제 공손하고 예의 바른 임씨. 너네도 어디 가서 예의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의 바른 거는요 지켜서 안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얕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딜 가던 간에 어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나이가 적든 많든 일단은 존댓말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서비스를 받으러 가던가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한 번쯤은 그냥 괜찮습니다. 오히려 또 그쪽이 더 다치신 데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듣는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솔직히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하지만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따질 수 있어야죠. 하지만 그것도 쌍욕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따져야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런 불만을 겪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됐든 가자 야 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그거는 못 배운 팁니다. 그거는 좀 예의는 안 지켜서 안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 그다음에 아유 이거 왜 이러십니까? 편히 드십시다. 나이도 서로 비슷할 텐데 말이오. 그렇게 말을 했어도 그는 임씨의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으면 왠지 괴롭겠다는 기분을 줄 수가 없었다. 왜냐면 지금 임씨가 나보다 많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어렸는데 내가 막 부려먹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살짝 미안해서 그래요. 그냥 좀. 그래서 임씨의 고단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이거 벌써 다 썼어 이거? 어쨌든 찬바람이 불면 다시 온몸에 검댕치를 하는 연탄 배달을 나서야 하고 여름이 오면 정식으로 간판 달고 일하는 설비집 동료들이 손이 딸려야만 넘겨주는 일감에 매달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 사나이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게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모를 일이긴 했다. 사장님은 금년 몇 년이시죠? 저는 토끼띠 36 아닙니까? 임씨가 36의 토끼띠라면 그는 35의 용띠였다. 한 살 차이. 그가 임씨보다 연하입니다. 근데 한 살 어린 거 가지고 그랬더니 뭐야? 옆에서 앉아서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던 아내가 얼른 이 양반은 하고 나서는 것을 그가 가로챘다. 그래요? 나 토끼띠죠. 서로 동갑이군요. 한 살 어린데 왜? 안 얕보이려고? 그게 아니에요. 얕보이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이 어린 사람한테 고용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 할까봐 자존심을 상해할까봐 이렇게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임씨가 근데 이게 고용이라기보다는 정당한 지불 돈을 받고 하는 일인데 이게 좀 옛날 소설이라 그런가 봐요. 그러면 알바하다가 맥도날드 알바하는데 3살짜리가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주세요 이러면 나는 기분 상해야 됩니까? 어디 싸가지 없게 어린 새끼가 아이스크림 줘. 이건 아니지.
나이 어린 사람에게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이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건 해석이 조금 오만인가? 이게 맞나?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죠. 그때 당시 한 8, 90년대쯤에는 뭐 아직 꼰대 마인드가 있을 때니까요. 뭐 이런가 봐요. 아니면 마음이 상할까 봐. 와, 걱정되어서 한 말. 그래서 그때는요, 옛날 어르신들이 너 몇 살이야 임마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나이가 벼슬 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나이 족도 아니죠. 돈이 최고입니다. 예. 나이가 많으면 뭐합니까? 나이가 적으면 뭐예요? 나이는 적은데 강남에 건물 15채씩 있으면 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왜? 아내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왜? 아내 입장에서 뭐야 왜 구라쳐 이거지?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갑 기념이라고 또 한 잔의 술을 그의 잔에 넘치도록 부었다. 왜 이러냐면 이제 심리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어서 이제 둘이 좀 친해지고 있어요. 사랑하면 가득 채우는 거예요 술잔은. 이게 뭐였지? 그 노래도 까먹어 멜로디도 까먹었네. 사랑하는 만큼 해가지고 그것이 술잔에 일부러 연맥이려고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와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짐. 지훈아이? 자, 1살 정도만 보태는 것으로 거짓말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몹시 다행스러웠다. 그래, 그냥 1살 차이 정도로 이렇게 퉁치는 게 낫지. 만약에 10살 차이라면 이거 구라치기도 애매하죠? 토끼띠 남자들이 원래 팔자가 드센 편 아닙니까요? 여자 토끼띠는 잘 사는데 요상하게 우리 나이 토끼띠 남자들은 신수가 구단토라 이 말씀입니다. 헌데 사장님은 용케 따시게 사시니 복이 많으십니다. 우리 아빠도 토끼띠인데. 어쨌든 자, 우리 나이 토끼띠 남자들은 신수가 고단토라 이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뭐야? 그냥 자신의 고단한 처지를 그냥 이렇게 퉁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아마 36, 35이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90년대일 겁니다. 왜냐면 그때, 선생님 아버지도 36이면 내가 6살. 90년대 중반 같아요. 고단한 처지. 어디 갔어? 를 표현한 말. 오케이. 사장님은 용케 따시게 사시니 복이 많으십니다. 저런. 그는 속으로 머쓱했다. 토끼띠가 어쩌고 해 쌓는 게 아무래도 아슬아슬했던지 아니면 준비한 술이 바닥나는 게 보였던지 아내가 단호하게 지갑을 열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내려고 이제 돈도 낼 겸 술자리도 끝낼 겸. 왜냐면 이제 저녁이 깊었으니까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드려야겠죠? 그런데 공사비를 깎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고생한 건 고생한 거고 돈 나가는 건 돈 나가는 거예요. 공사비를 깎아주길 바람. 그래. 야, 사람 대 사람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괜찮은데 돈은 또 다르죠. 돈은 또 달라요. 아내는 뒷말을 못 듣고 그의 얼굴을 말끄러미 올려다보았다. 그는 술잔을 들어올리며 짐짓 아내를 못 본 척했다. 역시 여자는 어쩔 수 없어. 옥상 일까지 시켜놓고 돌을 다 주기가 아깝다는 뜻이었다. 그는 아내가 제발 딴소리 없이 20만원에서 2만원이 모자라는 견적 금액을 다 내놓기를 대신밀었다. 그러니까 원래 18만원이었나봐요. 그러니까 그 18만원 다 내놓기를. 왜냐면 나는 임씨가 고생한 거를 아니까. 공사비를 아내가 공사비를 깎으려는
아내가 못마땅. 그때 임씨가 먼저 손을 휘휘 저 내줬고 나섰다. 아유 사모님 내 뽑아드린 그 견적서 좀 줘보세요.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 뭐야 바가지인가? 사모님이 아내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정식 견적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을 임씨가 한참씩이나 들여다보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했다. 아우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는 계산이 잘 안되네요. 임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엎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또는 줄긋고 하였다. 다시 계산 중이죠. 다시 계산합니다. 어떻게 되노? 다시 계산하면 더블로 늘은 거 아니야? 계속 해봅시다. 그는 빈 술병을 흔들어 겨우 반잔을 채우고 서둘러 잔을 비웠다. 임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 왜냐면 이제 내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나도 돈 나가는 건 무섭죠. 그 얼마가 나올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자신에게도 실망한 겁니다. 임씨가 높은 금액을 청구할까봐 어머나 청구할까 봐?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자신에게 싫어. 하라프. 자 됐습니다 사장님. 아 이게 말입니다. 처음에 파이프가 어디서 생긴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4만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물에도 그렇고 그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었죠. 방수액도 타입 반도 못 썼으니까요. 여기서도 이게 빠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임씨가 불펜심으로 쿡쿡 찔러가며 요목조목 남는 것들을 섭외해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왜? 뭐야 덜 받겠다는 소린가? 이게 뭔가 좀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르잖아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어깨에 뻐근한 관계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씁시다. 그러니까 너무 정직해요 이 사람. 임씨의 정직함에 당혹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두 7만원이면 되겠습니다요. 선언하듯 임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래쪽이 더 심했다. 왜? 생각보다 돈이 너무 안 나오니까요. 18만원에서 11만원이 날아갔다니까? 그녀는 분명 7만원이라는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7만원이요?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 뭐 몇 분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이거 뭐야 오히려 역광각 나오고 있죠. 너무 적은 거죠. 생각해보면 일에 비해 7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임. 그래서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그 계산을 다시 해봐요. 처음에 18만원이라 하지 않았어?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리를 줬나요? 다 계산 때린 겁니다. 옥상이란 품값은 지가 서비스로다가 서비스 임씨의 넉넉한 성품. 대인배죠? 자 그는 아연에서 임씨의 말을 되받았다. 그럼요 저도 서비스할 때는 서비스도 하지요.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얼탱이가 나가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부끄럽겠죠. 임씨의 정직한 태도로 인해 속물적이었던 그의 말문이 막히. 네, 봅시다. 토끼띠이면서도 사장님이 왜 잘 사는가 했더니 역시 그렇구만요. 다른 집에서는 노임 한 푼이라도 더 깎아보려고 온갖 트집을 다 잡는데 말입니다. 제가요, 이 무식한 노가다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됩니다요. 야, 뭐야, 야, 오히려 누가 누구한테 지금, 응? 자, 이거 중요해요. 이게 맞냐? 이거 뭐야 이거? 임씨의 순박함이 부가. 아우. 저는요, 받을 것을 다 받은 거니까 이따 겨울 돌아오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주세요. 임씨는 아내가 내민 7만 원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1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려가면서 임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히 부딪혔다. 시원한 방학 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라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 그 서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자, 여기서 정직하게 일하고 인정을 베푼 임씨의 면모가 없다고 느낌. 이거. 자, 여기까지가 하면 천재정 끝이고요. 근데 뭐 뒷부분 이야기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더 중요합니다. 뒷부분을 더 듣고 싶으시면 계속 들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외부지만이라는 게 같은 소설에서 생략된 부분을 내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제 생각에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뭐 본인들 선택이죠.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싫으면 마는 거고. 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약사는 계속 봐야 돼요. 어딜 가. 계속 하겠습니다. 아, 사장님요,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맥주 한 잔 살게요.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친해졌어요, 둘이. 동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동갑이 아니죠. 그냥 가라 동갑이죠. 동갑인 그에게 친근함을 느낀 임씨. 임씨는 백혈구로 밝혀놓은 형제 슈퍼의 노천 의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맥주는 내가 사지요. 아니요, 제가 삽니다. 소수 누가 사든가 봅시다. 그들은 형제 슈퍼의 김 반장에게 맥주 3병을 시켰다. what 때문에 두 분이 일차나 하셨던강요. 전라도 부안의 고향이라는 김 반장은 기분이 좋았다 하면 진짜 토박이 말로 서울 사람을 어르는 재주가 있었다. 맥주도 좋수만 임씨 아저씨 우리 외상값부터 갚아주고야 쓰겄단께. 야, 김 반장 돈 냄새를 맡았다 이 말이야. 김 반장의 약삭빠른 성격. 근데 이게 약삭 빠른 건가? 당연한 거 아닌가?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그다음에 임씨는 두말 없이 외상값 1,300원을 갚아주고는 기세 좋게 쥐포 3마리 구워오라고 이른다. 사장님요, 나를 안주고 시키십시오. 임씨가 그를 보았다. 아따, 동갑끼리 사장님, 무슨 사장님. 오늘 종일 그 말 듣느라고 혼났어요. 말 놓읍시다. 뭐야, 어디 한 살 어린 게 건방지게. 어쨌든 임씨와 심리적으로 가까워지려는 태도죠. 임씨와 가까워지려는 태도입니다. 아우, 이거 나와라 흰새가. 예, 그가 거품 넘치는 잔을 내며 큰 소리쳤다. 임씨가 잠시 아연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연한,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망설이는 거. 아, 좋수다, 형씨, 한잔합시다. 자, 형씨라고 이제 호칭의 변화. 호칭이 변화했어요. 그건 뭘 상징할까요? 둘이 가까워졌다 이 말 아닙니까? 당연한 소리죠. 계속하겠습니다. 그렇지. 임씨가 호기를 부리며 소리나게 잔을 부딪혔다. 글쎄 다 같은 토끼 새끼 주제에 무서워라 죽을 사장이야. 그의 허세도 임씨 못지 않았으므로 이윽고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비우기 시작했다. 내가 이래봬도 자식 농사는 꽤 지었지요. 임씨는 자신의 아들, 딸이 4명이란 것. 큰 놈은 국민학교 4학년인데 공부를 썩 잘하고 부럽네요. 국민학교면 초등학교입니다. 너네들 다 잘했죠? 둘째 딸녀는 학교 대표 농구 선수인데 박찬숙 못지않을 제주꾼이라고 자랑했다. 아유, 그놈들 공국 한 번 못 먹인 게 한이요. 형씨, 내 이번에 가리봉동에 가면 그 녀석 멱살을 휘어잡아야지. 임씨가 이빨 사이로 침을 찍 뱉었다. 뭐 맛있는 거나 되는 줄 알고 김반장의 발발이 새끼가 쪼르르 달려왔다. 설마 강아지가 그곳을 자, 임씨가 이빨 사이 어쨌든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임씨가 따라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 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아까부터 비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임씨의 말이 술 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가리봉동, 뭔 소리야. 비오는 날에는요, 뭐냐면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에요. 임씨 쉬는 날. 왜 비오는 날엔 쉴까요? 공사가 없어요. 비오는데 공사를 어떻게 해? 그래서 강제로 쉬게 되는 거죠. 공국만 나오나? 큰 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 선수 운동화도 나오지요. 마누라 빠마값도 쑥 빠집니다요. 자그마치 80만원이요. 80만원 지기를 쇠타공장 하던 놈한테 1년 내 영탄을 들었더니 이놈이 연탄값 떼어먹고 야반도주 했어요.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 마음이 늘 좋았겠소. 근데 형씨, 그놈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뭡니까? 가르치세요. 이거 가르치시고 뭐라 쓰냐면 임씨가 비오는 날마다 가리봉동 가는 이유입니다. 떼인 돈 받으러 가는 거였네요. 가리봉동에 가는 리유. 어디 갔어? 와, 우리네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이야. 제꺼덕 들어오지 뭐. 그럼 받아야지. 받아야 하고 말고. 그는 딸꾹질에 시작했다. 임씨에게 술을 붓는 손도 정처 없이 흔들렸다. 둘이 이제 좀 알딸딸해졌네. 그에 비하면 임씨의 기세 좋은 입만큼은 아직 든든하다. 누군 받기 싫어서 못 봤어? 줘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들은 죄다 도둑놈이요. 쫓아가면 지가 먼저 울상이네. 여공들 노임도 밀렸다. 푸도가 나서 그거 메우느라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고 지가 먼저 승가를 내. 쓰세요. 자, 스웨터 공장 사장의 성격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죠?
몰염치하고 이기적인 스웨터 공장 사장. 죄길론. 그는 스웨터 공장 사장을 눈앞에 그려본다. 반질반질한 상판에 배는 툭 붉어져 나왔겠지. 그러니까 그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건데요. 왜? 항상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뭐 만화에 보면 항상 못되고 욕심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뻔뻔하고 탐욕적인 인물에. 근데 요즘 드라마는 오히려 악역들이 더 잘생겼어. 특성을 외향을 통해서. 하지만 진짜 이럴까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나오지 않고 그냥 그렇겠지라고 추측한 거라서 무조건 이렇게 생길 거라는 보장은 없죠. 오히려 막 공유나 원빈처럼 생겼으면 어떡할래? 그럼 또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럼 누가 나쁜 거지? 자, 어쨌든 자, 한번 갈아야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작년 일인데, 형씨, 올 여름에는 비가 오죽 많았어?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갔지요. 비만 오면 갔단 말이오. 그러니까 쉬는 날이 많아서 맨날 갔다 이 말입니다. 아따, 1년 365일 비 오는 날은 쎄고 쎘는데 뭐시 그리 걱정해단가요? 김반장이 맥주를 새로 가져면 임시를 돌려먹었다. 아, 사투리로 했어야 되네. 아, 시끄럽마. 비가 와야 가리봉동에 가지. 비가 와야. 해 뜨는 날은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돈 받아서 좋고 좋다 하고 이제 뭐야? 김반장이 졸라게 놀리네요. 자, 얄밉고 짓궂은 김반장. 아주 그냥 옆에서 존에 염장을 질러라. 김반장이 젓가락으로 장단까지 맞추자 임씨는 김반장의 엉덩이를 찰싹 갈긴다. 예, 둘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냥. 형씨 집이 있으니 걱정할 거 없어. 토끼 뛰면 어쩔 거야. 집이 있는데 어디 집값이 내리겠소? 아, 30년 전부터 예언은 했습니다. 집값이 내리겠소? 야, 말 난 언제 집 사냐? 에이, 저런 것도 집 주겠기나. 이번엔 또 무슨 까탈을 일으킬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삼키는 허술한 집이라고 대꾸하려다가 임씨의 말에 가로채어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난 말이오, 이 토끼띠 사내는 말이오,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지하실방에서 6식구가 살고 있어. 봐, 돈 떼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어? 졸래 간단하게. 야, 지하실방에 6식구? 방이 3개라 해도 이거 어떻게 사냐? 힘들게 살고 있죠. 근데 뭐야? 근데 가리봉동 그 새끼는 곧 죽어도 맨션 아파트. 자,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은 뒤지게 잘 살아요. 이게 맞냐고.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은 호화롭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부자들도 정당하게 일을 벌어서 한 부자들은 욕을 먹지 않아요. 단순히 돈 많다고 욕 먹는 게 아니죠. 돈을 어떤 방법으로 축적했냐가 이제 그건데, 아, 모르겠어요. 이게 정당한 근로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회인지 나는 의심이 조금은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현대 사회에서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서 뭔가를 이룰 수 있을까요? 비정상 방법밖에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한탕주의, 왜 주식과 비트코인에 돈이 몰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수행평가로 뭐 한번 내볼만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은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쓰시고요. 임씨는 주먹을 흔들며 맨션 아파트라고 외쳤는데 꼭 그에게는 맨손 아파트처럼 들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줄 수가 없는 거니까 맨손 아파트.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벽돌 찍는 공장에 나댕기지. 나는 나대로 이 짓에서 벌어야지. 그래도 달걀 후라이 한 개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 하면서 임씨의 삶의 피. 임씨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술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그는 선뜻 임씨에게 잔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하면서 끝이 납니다. 지문상 끝이고요. 뒤에 내용은 더 있습니다. 어쨌든 교과서상은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지금 주제가 두 개로 나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천재정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물의 그 소시민적 삶에 대한 그런 막 옹졸함 아니면 뭐 좀 쪼잔함 그런 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학사는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뭐야? 사회적으로 이런 거 소시민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뭔가 좀 잘못됐죠. 돈 떼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러고 떼인 사람은 이러고 살고 그런 소시민들의 그런 빈곤 어쩌면 좀 가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제 푸시고요. 평가 문제집들 다 푸실 때요. 문제만 풀지 말고 거기 있는 정리된 것들도 좀 보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잘 돼 있거든요. 자, 그거 하면서 질문도 하실 거 하시고요. 문제 많이 풀어오세요.